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재능에 만족하며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과 재능을 바탕으로 끝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 후자의 삶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들이 남기는 발자취는 인류 전체에게 영감을 준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플레이가 완벽해질 때까지 결코 연습을 멈추지 않았던 한 전설적인 농구 선수의 이야기다. 마부작침은 중국 고전에서 유래된 사자성어로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이다. 이 고사성어의 어원은 당나라 시대의 대시인 이백의 일화에서 비롯된다. 어린 시절 이백은 학업에 흥미를 잃고 집을 나와 길을 걷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다. 그 할머니는 굵은 쇠막대기를 돌 위에서 끊임없이 갈고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이백이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고 묻자 할머니는 이 쇠막대기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백은 그런 두꺼운 쇠막대기로 어떻게 가는 바늘을 만들 수 있겠느냐며 의아해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공부도 마찬가지란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쇠막대기도 바늘이 될 수 있듯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룰 수 있는 법이지. 이 말을 들은 이백은 크게 깨달음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여 후에 중국 문학사의 길이 남을 대시인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마부작침의 핵심 의미는 단순히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선다. 그것은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인내와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을 의미한다. 도끼를 바늘로 만드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정신력과 의지야말로 진정한 가치인 것이다. 현대적 해석에서 마부작침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 첫째는 지속성이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성과는 없으며 꾸준한 노력만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둘째는 완벽주의이다.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셋째는 혁신적 사고다. 기존의 방법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창조적 정신을 포함한다. 1963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마이클 조던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한 후 그는 농구에 대한 열정을 품기 시작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대표팀 선발에서 탈락한 것이다. 키가 작다는 이유였다. 그날 밤 조던은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닫고 혼자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포기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완벽을 향한 첫 번째 다짐이었다. 그날 이후 조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연습을 시작했다. 다른 학생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 그는 홀로 체육관에서 공을 튕겼다. 한 번의 슛을 성공시키기 위해 100번을 쏘았고 완벽한 드리블을 위해 1000번을 연습했다. 마치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그는 자신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진학한 조던은 여전히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다. 1학년 시절 그는 벤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치밀하게 자신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플레이를 비디오로 녹화해 분석했고 실수한 부분을 찾아내어 반복 연습했다. 조던의 마부작침 정신이 빛을 발한 것은 1982년 NCAA 결승전에서였다. 조지타운 대학과의 경기에서 그는 결승골을 넣어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경기 후 그가 한 말은 의외였다.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않았다. 1984년 시카고 불스에 입단한 조던은 곧바로 NBA의 스타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개인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팀 우승이었고 그것도 완벽한 우승이어야 했다. 초기 몇 년간 그는 플레이오프에서 계속 좌절을 맛보았다. 특히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에게 당한 패배는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하지만 조던은 이 좌절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 그는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완전히 재검토했다. 개인 기량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팀플레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마치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듯 그는 자신의 모든 플레이를 세밀하게 다듬어 나갔다. 1993년 조던은 인생 최대의 시련을 맞았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살해당한 것이다. 아버지는 그의 가장 큰 지지자였고 농구에 대한 열정을 처음 심어준 사람이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조던은 농구를 떠나 야구 선수가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야구장에서도 그의 마부작침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 마이너리그에서 뛰면서도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습했다. 농구와는 전혀 다른 종목이었지만 그는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야구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 시기는 그에게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1995년 농구계로 복귀한 조던은 이전보다 더욱 완성된 선수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단순히 득점왕이 아닌 팀을 완벽하게 이끄는 리더로 변모해 있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번의 연속 우승을 이끌며 그는 자신만의 완벽한 농구 철학을 완성했다. 특히 1998년 유타 재즈와의 파이널 6차전에서 보여준 마지막 슛은 그의 마부작침 정신의 절정이었다. 경기 종료 5.2초를 남기고 던진 그 슛을 위해 그는 수만 번의 연습을 해왔다. 같은 상황, 같은 자리에서 수없이 슛을 던져보며 완벽한 순간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현역에서 은퇴한 후에도 조던의 완벽주의는 계속되었다. 사업가로서, 농구팀 구단주로서 그는 여전히 최고를 추구했다. 에어 조던 브랜드를 만들 때도 그는 신발의 디자인 하나하나에 직접 관여했다. 농구화의 쿠션감, 그립감, 심지어 끈의 길이까지도 그의 세심한 검토를 거쳐야 했다. 샬럿 호네츠의 구단주가 된 후에도 그는 팀의 모든 면을 완벽하게 만들려 노력했다. 선수 선발부터 훈련 방법, 심지어 경기장의 조명까지도 그의 관심사였다. 구단 직원들은 종종 그의 지나친 완벽주의에 놀라곤 했지만 그 덕분에 팀은 조금씩 발전해 나갔다. 60대에 접어든 지금도 조던은 여전히 완벽을 추구한다. 골프에서도 그는 프로급 실력을 갖추기 위해 매일 연습한다. 한 번의 스윙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수백 번을 반복하는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 농구 연습을 하던 때와 다르지 않다. 그는 젊은 농구 선수들에게 자주 이런 조언을 한다. 재능은 한계가 있지만 노력은 한계가 없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심정으로 매일 자신을 갈고 닦아라. 이는 그가 평생에 걸쳐 실천해온 마부작침의 정신 그 자체였다. 마이클 조던의 삶은 단순히 농구를 잘하는 선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완벽을 향한 끝없는 도전, 좌절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의지, 그리고 결코 만족하지 않는 향상심에 관한 이야기다. 그의 모든 성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을 갈고 닦은 마부작침의 결과였다. 마이클 조던의 삶은 마부작침이 단순한 고사성어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것은 삶의 철학이자 자신의 분야에서 진정한 챔피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좌절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능력이다. 조던은 고등학교 대표팀 탈락, 초기 플레이오프 실패, 아버지의 죽음 등 수많은 좌절을 겪었지만 이를 포기의 이유가 아닌 더욱 완벽해지기 위한 동력으로 활용했다. 진정한 성공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었다. 두 번째 교훈은 끝없는 자기 개선 의지다. 조던은 이미 최고의 선수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약점을 찾아 보완했다. 초기의 개인 플레이 중심에서 팀 플레이의 중요성을 깨달아 리더십을 기르고 은퇴 후에도 새로운 분야에서 완벽을 추구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자세야말로 마부작침 정신의 핵심이다. 세 번째 교훈은 디테일에 대한 완벽주의다. 조던의 성공은 화려한 플레이만이 아니라 수천 번의 반복 연습과 세밀한 준비에서 나왔다. 마지막 순간의 결정적인 슛도 우연이 아닌 무수한 연습의 결과였다. 진정한 완벽함은 작은 부분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마지막으로 그의 이야기는 열정의 지속력에 대해 말해준다. 수십 년간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일에서 단순한 경기가 아닌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일은 물리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인내와 의지, 그리고 완벽을 향한 끝없는 추구야말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진정한 힘이다.
마이클 조던의 삶이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도끼를 갈고 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지루하고 힘들 수 있지만 마부작침의 정신을 잊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바늘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이클 조던이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